진보당 네.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하면서 국정 기조를 좀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좀 소리를 친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사지가 들려가지고 끌려 나가서 입도 막고 경호처가 그렇게 대응하고 그걸 또 경호를 잘했다고 얘기하고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장면을 보시면서. 거기가 그러니까 전주 가서 예. 대통령이 행사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아마 그 지역이 강성희 의원 지역이었던 지역,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 전북에 우리 당 의원들이 훨씬 많은데 우리 당 의원들은 거의 없어요. 안 보였어요. 네, 거의 아마 없어요. 초대를 못 받았던 네,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해당 지역이 강성희 의원 지역이라 강성희 의원만 초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네. 뭐 사실상 과잉 경호고 대통령의 귀에 대한 심기 경호를 한 건데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했어야 되나.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돌발 사건에도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저런 이제 과잉 경호가 주는 윤석열 정부의 소위 경직성도 한편으로는 국민들한테 큰 충격이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저 자리에 저것을 그냥 뭐랄까 그야말로 그냥 가만히 있는 그 관객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경호원들을 그냥 양복 입혀서 앉혀놓은 거냐 아니냐. 더군다나 저희가 전북이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당 띄워주기 한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으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걸 끌어낼 이유는 그리고 무슨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는데 위해를 가할 아무런 조건도 안 됐고 무슨 뭐 말만 한 거잖아요. 말만 한 거죠. 근데 국회의원을 저렇게 대한다는 국민을 대표해서 저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근데 저런 정도라면 국회의원들을 보는 이 대통령실의 관점 자체가 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누구든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입법부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 뭐 악수를 해서 손을 끌어당겼느니 뭐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에 저 지난번에 날리면 바이든 때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하더니 이번에는 경호실 해명을 들으면서 본 동영상을 통해서 전 국민 시력 테스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악수는 실제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국정기조를 바꿔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약간 이제 큰 소리를 한 건 사실인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런 그런 거죠. 취지인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그냥 당수를 매기고 입을 틀어막고 저렇게 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꼭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아니라 일반 시민이 그랬더라도 그렇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아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두 분 다 일반 시민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다 듣고 또 경호원이 제지하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제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대통령 행사 때 그 지금 이제 장애인 관련한 시위를 가장 주도하는 박경석 씨가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소위 시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보통 이제 청와대 행사 있으면 사전에 그 이제 금속 탐지기로 다 탐지를 하는데 그 뭐 가방 속에 있는 거 다 검사하진 않거든요. 근데 당시 저도 그때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 행사장에 직접 있진 않았습니다만 몸속에다가 그 현수막을 감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호를 통과했고 행사장에서 이제 갑자기 설치막을 들었으니까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3분간 얘기할 기회를 드릴 테니 말씀하시라고 하고 그런 정도의 국가 운영의 그 비상 상황에도 그런
대통령의 풍모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런 모든 국격이 한꺼번에 다 추락해 버려서 우리 국민들로서도 이게 선진국의 국격이냐 이런 이제 자괴감이 참 많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에휴,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늘 제가 궁금했던 거 많은 시청자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노란 배지가 뭘까? 그러니까 김성환은 늘 그거 달고 다니시거든요. 이거요? 네,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행복은 습관이라고 되어 그렇게 돼 있는데 있네요. 행복은 습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5학년 8반인데요. 예.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 행성 우주 속에 우리 이 지구 행성이 참 기적 같습니다. 46억 년짜리 지구에 38억 년 된 생명 진화의 역사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과학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체는 소우주와 같아서 그렇죠. 그 자체로 매우 기적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존재들이 부모의 재산이 적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혹은 뭐 이런저런 경로로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등등의 이유로 뭐랄까 우리 사회에 이 세상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경제적 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면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사회도 그런 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제적인 동물이 아니라 우주적 인격체로 대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기적 같은 소우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인 동물이 아니라 인격체로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동네에서 10가지 행복 10계명을 만들어서 그러시군요. 행복 일종의 행복 전도사. 네, 행복 전도사, 행복 배달부들이 행복을 나눠주는 이제 10계명 캠페인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시군요.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맞아요. 모두 소중한 우주적 존재다. 그럼요. 이런 취지로 제가 그래 달고 다니시는군요. 늘 그 배지를 달고 있어서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위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시청자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소우주십니다, 여러분 모두는.